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출분석 특강 시간입니다. 과목은 사회복지법제론이고요. 3회부터 10회까지 각 과목 기출 문제 중에서 앞으로 나올 만한 중요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기출 문제가 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법제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출문제 출제 분포 나오는데 사실 시험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영역 중심으로만 훑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 출제 분포를 보시면 1장부터 13장까지 나눠져 있고 3회부터 10회까지 쭉 출제 문항이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갈수록 많아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추세죠, 추세. 그래서 보시면 1장하고 5, 6, 7, 8장 여기에서 거의 문제의 90%가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덜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단문에 파악이 되죠. 1장, 5장, 6장, 7장, 8장. 그 중에서 그 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보시면 아마 꾸준하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면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사회복지법 발달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통상 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이거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이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와요. 모르니까 단순 암기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사회복지 권리성 나오는데 요거는 각 개별 법률에서 권리성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굳이 이론상 권리성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물론 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개별 법률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권리성이 중요 안 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중복되다 보니까 4장의 국제법과 사회복지도 한 문제, 많으면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 해가지고 조문이 41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률인데 각 개별 사회복지, 우리는 단행본 사회복지법이 없죠. 법전이 없습니다. 각 개별 법률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연계성이 없고, 그래서 그걸 통일성, 연계성, 즉 이어주기 위해서 위에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은 법, 사회보장 기본법인데 반드시 그 내용을 다 읽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많이 나오는 사회복지 기본법이 사회복지 사업법이 나오는데 단행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법 법률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합한 거하고 거의 맞먹죠, 사회복지 사업법이.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업법도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법전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싹 다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차피 사회복지사 영내에서 사회복지 영내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법률은 꿰고 있어야 되는 법률입니다. 일반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장, 6장은 법조문을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 8, 9 돼 있는데 7, 8, 9 공공부조 사회보험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1까지 해가지고 개별 법률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요 부분까지는 법률을 사실 법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공부 효과가 좋습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 어떤 조문이 법조문인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앞에 놔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 법조문을 법제로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만 줄줄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면 사실 쭉쭉 읽어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법전을 보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눈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법전을 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사실, 버려버려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땐 버려버려도 문제없는 부분이죠.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웃라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5강 만에 이제 끝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하겠지만, 나머지 뭐 중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보고 체크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내가 풀어서 맞췄다,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활용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활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기출 문제가 딱 나오면 그 해당 부분을 꼭 책, 기본서를 통해서 꼭 발췌독을 하시고 문제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서 발췌독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췌독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 개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거기 출제 예상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사회복지법 개관은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개념 위주로. 자, 먼저 잘 틀리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반을 넘었네요. 6회 때 나온 건데 이 지문이 정확하게 구성된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때 문제를 준 게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1.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례와 규칙입니다. 이 조례가 나온 걸로 봐서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그 자치법규 중에 규칙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다. 옳은 것은 1. 양자 모두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는 의결기구니까 의결을 거칠 겁니다. 근데 규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지자체장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항 틀렸습니다. 양 조례는 판례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판례하고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판례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게 판례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가 자치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또는 위임이 안 되더라도 법령 범위 내라면, 자기 고유 사무라면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입법권에 의거해서 그 법령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사무에 관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3항에 그 2항 틀렸습니다. 3항. 조례는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법원에서 보시면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 조리라는 게 나오죠. 불문법원에 뭐가 있습니까?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돼 있죠. 그 조리라는 것이 이 사망의 그 사물의 이치, 본질, 도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조리다. 그래서 사망도 틀렸습니다. 자, 규칙이 법원으로 인정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자치법규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장이 자기 법령 범위 안에서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냥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독자적으로. 그래서 중앙정부 승인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5항이겠네요.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정립하는 법이다. 이 법이다. 이 법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법원이다. 그럼 좀 명확할 텐데, 이 법률은 아시다시피 실질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나뉘죠. 여기서 이제 지금 규칙을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질적 의미의 법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불명합니다. 사실 법규범이다, 법원이다 이래버리면 좀 맞겠지만
그래서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개념으로 법을 썼다라면 뭐 맞다. 그거는 굳이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걸 법이라 그러고 대통령이 만든 것을 시행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든 거를 시행규칙이라 그러고, 그런 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은 그런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그냥 규범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법이다. 국민한테 효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8회를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책에 옳은 것은 1.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령, 예규, 지침, 고시는 법규범이다. 이것도 학설이 나뉘는데요. 이 훈령이나 예규, 지침, 고시라는 것은, 고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쓰이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은 고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라.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지키는 것이 고시입니다. 대국민적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수설에 의하면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같은 것들은요, 여기 법규범이라 안 봅니다. 법규범이라 안 봅니다. 법규범이라 보려고 그러면 대국민적 효력, 국민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규범을 법규범이라 그래요. 법규범. 그래서 법규범이다. 틀렸습니다. 법규범이다. 틀렸습니다. 행정 내부적 효력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3항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불령을 발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은 불령, 즉 시행규칙. 우리가 시행령을 대통령령, 불령을 시행규칙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4.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권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 만드는 데가 어디다? 국회. 그 다음에 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만드는 기관인데 정부도 이런 법률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에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주죠. 대통령이 예컨대 환부거부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환부거부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정부로 이송을 하면 15일 내에 이송을 하면요, 그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돼요. 공표를. 오히려 공표를 안 하면 그 국회의장이 대신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했던 국회는 자기들이 하니까 반드시 의결할 것이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 의결 거칩니다. 법률은 무조건 국회 의결 거쳐요. 그래서 사항 틀렸습니다. 거쳐야 된다. 왕 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이 자기 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권한에서 만드는 거라 그랬죠. 중앙정부 승인 받을 필요 없고 대통령 승인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장 네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1번 나오죠? 우리나라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시행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자, 행정각부의 장 또는 총리, 불령이라 그랬죠? 불령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을 말하죠. 틀렸습니다. 그 시행령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항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죠? 그래서 국회가 직접 발의했거나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을 했거나 어쨌든 간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 맞습니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통령령이 이게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